오늘은 AI 테마의 수혜가 예상되는 다음 업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 챗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 시장의 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죠. 이 과정에서 주가가 날아갔던 게 엔비디아죠.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AI 칩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꼽는 서버, 그리고 이거를 꼽은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아갔던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냉각 설비를 담당하는 버티브 같은 종목이죠.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전력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갔죠. 발전소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주자가 되겠죠. 미국 종목에 한해서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날아갈 업종은 과연 어디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전망치로 보면 기존에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다시 할게요. 기존,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테마로 부상하기 이전에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의 수요가 175테라와트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화두로 올라선 다음에는 이게 2배가 됐어요. 2030년까지 350테라와트시가 시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에 대한 감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175테라와트시. 이게 큰가 적은가? 대부분 투자자는 알지 못하죠. 네. 그래서 미국 전체 전력 소모량 대비로 보면 아니, 이게 연간 175테라와트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연간입니다. 연간. 지금 현재 미국의 1년 전력 소비량은 약 4200테라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 소비량 대비해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량 증가치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진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더블이 된 350테라와트시도 현재 전체 전력 소비량의 한 16%?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크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컨센은 80% 더블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요 놈입니다. 아리 100이라는 건데 이게 참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개념인데 요즘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는 않는 개념이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하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이고 당연하게도 저희가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다 여기에 가입이 돼 있어요. 현재 상위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함의를 주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전체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예상을 하회할 수 있지만 이 전력 수요는 다 재생에너지 수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급증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사실 저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고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구글은 2017년도부터 100%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2017년도부터 우리는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애플은 데이터 센터, 저희가 보는 애플 스토어, 이런 모든 영업 시설들이 재생에너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도 2020년부터 100%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90%지만 2025년에는 100%를 사용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준 상황입니다. 참 이게 좀 놀랍지 않은가요? 이게 팩트인 거죠?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랑 애플이랑 메타는 네네.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력 소비를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받아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좀 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도 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는 거기 위에 풍력 발전기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위에 태양광 그 솔라 패널 깔아봤자 한계가 있죠. 그쵸. 일단 자기 건물도 아닐 뿐더러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연 어떻게 100%를 사용했을까? 조금 더 보면 자, 요 차트는 2022년에 애플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온 사이트가 있죠. 그 영업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바로 끌어와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 있는 게 바로 온 사이트예요. 네. 제가 좀 전에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 위에 풍력 발전기가 있냐 이렇게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으면 온 사이트예요. 근데 보시면 온 사이트 비중은 2%죠. 이것도 그나마 큰 거예요. 타 빅테크 대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하는 거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력구매 계약이라는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고 쳐요. 거기서는 바로 재생에너지를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애플이 이거와 매칭해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PPA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양광 시설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기를 사서 그쪽에 있는 전력 유통업자한테 파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얼마만큼 하냐? 정확하게 텍사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과 동일한 양의 태양광 발전 전기를 사서 매칭을 시켜서 네팅을 시켜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 배출권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 공장에서 만약에 전기를 10만큼 썼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아마도 비재생 에너지, 전통 그냥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통 발전하는 에너지를 거겠죠. 샀다고 하면은 이 10만큼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발생한 전력을 10만큼 사서 네,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 그 전력 시장에 공급한다라는 네, 네, 맞습니다. 거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메타가는 들고 올라다가 안 들고 왔는데 그런 데는 온사이트 비중이 0.2%입니다. 이러면 이제 좀 이건 납득이 되죠.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PPA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은 일단 그 지역에서 끌어다 쓰겠죠. 그 지역에 가스 발전이라든지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로 일단 급한 대로 끌어다 쓰고 이만큼 다른 데서 PPA 형태로 재생에너지를 사겠죠. 그러니까 이 PPA 시장이 커질 텐데 현재 PPA 시장은 80%가 태양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광 80%, 나머지 20%는 풍력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센터 증설의 수혜를 입는 영역은 태양광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지역에 있는 애플의 데이터 센터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원을 써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재생 에너지원과 매칭이 되어서 그렇죠. 매칭이 되어 있는지. 네네, 맞습니다. 엄밀하게는 매칭이 되어 네. 있는지죠. 보시면 태양광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PPA 시장의 규모가 얼마큼 크냐? 저 C는 이제 corporate 기업 간 체결되는 PPA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PPA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왜 좌측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전체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 발전 시설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스케일이라고 하면 주택용을 뺀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태양광 시장의 80%가 이 유틸리티 스케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태양광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내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수요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작년을 제외하고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PPA 형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인데 태양광 시장의 고객이 누구냐, 주 수요원이 누구냐, 40%가 아마존이죠. 그 다음 16%가 메타, 그 다음 8%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들을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양 전력 수요는 2배가 된다. 이 2배는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상당수가 태양광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참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 시장에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안정입니다. 태양광 시장이 안 좋아졌던 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금리예요. 이거는 태양광 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섹터 전반에 영향을 줬던 요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발전 시설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차익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그런 투자를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고,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황색 선은 TAN ETF인데 태양광 ETF예요. 태양광 ETF의 가격이 하단에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와 역의 관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금리가 올라오는 환경에서 태양광 업종의 주가가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제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할 여지는 많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횡보만 하더라도 적어도 악재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급 측면의 악재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시장은 이따 한 번 더 언급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중국이 문제예요. 저도 그거를 지금 여쭤보려고 하다가 네. 다 듣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워낙 저가 공급 물량에 대한 그게 이슈가 많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중국이 2010년 초부터 태양광 시장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저가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에 대응해서 조기에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에 대응해서 미국 정부도 2010년대 중반부터 동남아산에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2022년에는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를 했던 겁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2년간 유예 발표. 이후에 요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셀 모듈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주가 억누르는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이 관세가 재개가 됩니다. 6월이니까 현재 촬영일이 6월 2일이니까 어제부터 관세가 다시 재개가 된 거죠. 이 말은 미국의 셀 모듈 생산 업체들이 다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라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들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의 이제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저희 원픽 종목이 뭐냐? 바로 이 퍼스트 솔라라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기업이고요.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하긴 했죠. 그런데 아직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조금 더 딥한 분석은 다음에 별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규소에서 폴리실리콘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실리콘에서 인곳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송송 썰어서 웨이퍼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얇게 썬 거겠죠. 그리고 그 웨이퍼 위에 염료를 뿌리고 특수 처리를 해서 태양열을 전력으로 변환할 수 있는 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셀을 여러 개 붙이면 모듈이고 이거를 설치하고 전력을 연결하고 이런 것이 설치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퍼스트 솔라는 이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굳이 왜 이들을 뽑았냐? 첫 번째는 이 제조 공정의 차이에 있습니다. 현재 폴리실리콘 웨이퍼까지는 거의 중국 사실상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국내 OCI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어쨌건 지배적인 사업자는 다 중국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폴리실리콘 자체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격 경쟁력을 주도하고 물량 공급을 주도하기 때문에 다 중국 위주로 재편이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요겁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실리콘 기반 모듈은 대부분 중국이 가져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퍼스트 솔라는 실리콘 기반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방막 기반의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방막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중국산 원료를 사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섹터의 가장 큰 정책 모멘텀인 IRA, 여기서 중국산 재료를 쓰는 것을 정말 싫어하죠.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모든 과정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 수혜에 있어서 단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이 퍼스트 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조금 더 뭐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오늘은 이런 탑다운 측면, 산업 측면에서 조금 더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요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예상 EPS 차트입니다. 현재 이제 2024년 전망치를 보시면 주당 13불 수준이죠. 그런데 이게 당장 내년만 해도 거의 더블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2026년까지도 동일한 폭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보실 수 있지만 여전히 갈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에요. 이 밸류에이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현재 향후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20배 수준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 밸류에이션이 약 21배 정도 될 텐데 지수 수준이죠. 근데 이게 사실 낮다고 봐야죠. 왜냐면 성장률이 지금 이만큼 나오니까요. 트레일링 PEG로 보면 현재 0.01 수준이에요.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이 말해서 뭐합니까? 아까 차트를 봤는데 정책 모멘텀 괜찮고 테마도 너무 좋고 여러모로 앞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좋게 들었는데 저 사실 신재생에너지 쪽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었는데 네. 왜냐면은 뭐 모든 성장주들이 다 이런 식의 향후 이제 예상 이익 맞아요. 그래프를 이거 엄청나게 가파른 그래프를 제시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만 실현이 진짜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저성장 폭을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퍼스트 솔라는 저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꽤 크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그 PPA 개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거의 100% 가깝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향후에 전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100%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고 하면은 퍼스트 솔라도 그러니까 태양광 시장도 그다음에 풍력 시장도 이거는 좀 커지는 게 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좀 이해가 돼서 뭔가 합리적으로 좀 이해가 돼가지고 되게 관심 있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